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도지가 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지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수많은 사람에게 저는 잘 만들어진 샌드위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샌드위치를 잘 받아먹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차이가 있겠죠. 제가 글로도 썼지만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는 거는 가짜 샌드위치를 전해드리고 싶은 것보다 진짜 샌드위치를 드리려고 만드는 겁니다.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또 하지만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100마디의 말보다 더 큰 확신이 생깁니다. 신념이 생기고. 어쨌든 지금까지 쉬운 돈들은 다 이미 벌어갔어요. 약간은 귀찮고 약간은 어려운 돈을 버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별거 아닌 일이 됩니다. 항상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요구합니다. 마치 그런 순간들을, 그런 기회들을 맡겨놓은 것처럼.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방금 요 짧은 영상은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어제 낮에 영상을 올렸던 내용인데 지금 오늘 방송에 살짝 띄워봅니다.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직접 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영상에서도 살짝 이야기 드렸지만 직접 만나는 이유는 영상에서 전해지는 저의 생각들은 어쩌면 가짜 샌드위치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직접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는 이유는 직접 제가 만든 샌드위치를 전해드리려고 만나는 겁니다. 어쩌면 그러면 영상에서 느낄 수 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팬딩을 통해서 멤버십 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비트코인 백서를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경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백서가 지금 현실과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감을 하시고 더 큰 확신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올 암호화폐 시대, 블록체인 시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성장을 하는 시발점이 있다면 분명히 제 영상 중에 뭐 오른다, 몇 배 오른다, 뭐 승소했다 이런 영상보다 비트코인 백서 영상의 조회수가 높아지게 되면 그때 진정 큰 상승이 하게 될 거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주식에 투자했던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알아보고 XRP가 몇 배 간다, 이더리움이 몇 배 간다, 비트코인이 얼마 간다 그런 영상을 찾아보지 않고 가장 본질적인 비트코인이 뭔가 가장 기본적인 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 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높아지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원하는 암호화폐의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금방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도 매일 올라오는 제 영상을 관심 가져주는 것도 좋지만 하루에 4분, 5분, 10분 정도 투자하셔서 제 영상 비트코인 백서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해해보세요. 암호화폐 시장이 달라 보입니다. 그 알미 결국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높여주게 될 겁니다. 도지 이야기는 구독자분들께도 제가 수없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83원 정도의 선물 롱 5배를 들어갔는데 지금 어마무지해졌습니다. 수익률이 거의 700%가 넘는 수익률을 갖고 있고 어쨌든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은 현물 수익률을 갖기보다는 너무 아깝잖아요. 선물 유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현물 투자를 하세요. 저같이 그냥 매일 주구장창 하루에 4-5시간씩 한 5년 정도 계속 암호화폐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전체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차트도 계속해서 보고 매일매일 나오는 데이터도 계속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분들에게만 할 수 있는 품목, 업종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상 속에서 선물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그 누군가는 이해를 하고 그 샌드위치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던 그 샌드위치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던지고 맛이 없다고 하지만 그 중에도 몇몇 분은 그 샌드위치를 받아서 아주 맛있게 먹는 분들이 계시겠죠. 믿음이죠, 믿음. 결국 비트TV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서로 통해야만이 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공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인생은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하지만 그 믿음은 팩트의 오랜 누적으로 피어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팩트는 과연 어떤 걸까요? 그 팩트들을 결국 많이 모아야만 믿음이란 게 생기겠죠.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그때 욕심을 부려라. 워런 버핏이 한 말입니다. 자, 살짝 쉽게 제가 표현을 해볼까요?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던져라겠죠. 욕심낼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거라. 워런 버핏을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결국 그분이 갖고 가는 수익률의 대부분이 이런 매도 매수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일반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살걸, 그때 네가 뭐 했을까,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또 한 번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만 한다는 거죠. 마치 어떤 그런 기회들을 그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도지가 일론 머스크를 등에 업고 205원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83원일 때 제가 5배를 때렸다고 했죠. 현물로는 저는 절대 양이 안 찬다고 생각을 했고, XRP와 도지는 떡상 중에 떡상, 투더문 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어쨌든 시작부터 제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어쩌면 NFT 활용화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지코인,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지도가 높은 도지코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점점 게리 겐슬러가 괴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 생일 축하를 한다고 합니다. 암호화 투자자가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합시다. 뭐라는 걸까요? 이분 도대체. 어쨌든 게리 겐슬러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코인 중에 유일하게 비트코인이 암호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중심에는 작업 증명이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암호화폐라고 선언을 했지만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더리움까지 이제 싸잡아 암호화폐가 아니다, 증권이다라고 강조를 했었고, 어쨌든 게리 겐슬러도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를 추앙하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비트코인 백서는 혁신과 암호화 자산 투자로 이어졌다. 암호화폐가 15년 차에 접어들면서 투자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멘트를 날렸습니다. 썰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리플은 어떻게 할 거니?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겠다는 시그널인가요? XRP와의 소송에서 점점 그의 생각이 누구로 들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미국 이런 시장에서 암호화폐 활성화가 안 된다면 어쩌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 시기에 가장 도태되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그 시장을 제어하고 있는, 그 시장의 성장을 가장 막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그 누가 뭐래도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또 한 번 또라이 같은 멘트를 날렸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획기적인 작업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 게리 겐슬러에게 충분히 감사를 표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SEC 의장이 암호화폐의 최대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했고, 일부는 그를 트롤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비웃고 있는 거 아닌가,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겐슬러에게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할 것을 또 촉구를 했고, 일부는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그를 또 비난했고, 또 다른 일부는 의회가 그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 네가 굳이 암호화 산업에 대해서 터치를 할, 간섭을 할, 태클을 걸 그런 관할권이 없다고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켰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는데 이런 글을 올려서 자꾸 기웃기웃 뽀짝뽀짝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XRP 변호사이자 지지자인 존 디트는 겐슬러에게 다음과 같이 답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소환장을 넘기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굉장히 엄청난 디스죠. 아주 비아냥거리는 멘트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있다면 너는 언제든지 그에게 소환장을 날릴 것이다. 그런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말이냐 막걸리냐? 도대체 너의 속을 알 수가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게리 겐슬러의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제 슬슬 친암호화폐가 되어서 리플을
풀어주려고 할까요? 점점 그런 사건에 대한 타당성을 만들려고 할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조금씩 그의 생각들을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졌다, XRP는 암호화폐이다, 그리고 XRP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다, XRP는 떳떳한 놈이다, XRP는 깨끗한 놈이고 똑똑한 놈이다, 그런 멘트를 날리기 전에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그의 행동일까요? 그의 멘트일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그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이슈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합리적 타당성이죠. 그 타당성을 조금씩 게리 겐슬러가 내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집행 중심적 접근 방식으로 인해서 의원들과 암호화폐 관계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그는 SEC 직원에게 암호화폐 규정 준수를 미세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말을 했고, 그는 하나의 규칙책을 사용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암호화폐 규정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지만 SEC 게리 겐슬러는 법이 명확하다고 주장을 했고, 그는 오로지 비트코인만 암호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이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희대의 또라이가, 희대의 관종이 저는 일론 머스크인 줄만 알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을 아주 웃으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얼굴이 아닌 실실 웃으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그의 생각을,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100서 생일을 축하한다는 그의 생각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참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죠. 도대체 일반 대중들은 어느 곳에 축을 두고 베이스를 깔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요거를 호재로 봐야 될지 악재로 봐야 될지 참 헷갈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생각은 이제 SEC 게리 겐슬러가 합리적 타당성을 내보이려고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지원합니다. 리플의 동맹국이 확장됐다. 코인베이스는 SEC와 싸우고 있는, SEC와 전쟁 중에 있는 리플을 위해서 간략한 파일을 제출한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제 리플 지갑을 열려는 액션을 취하고 있을까요? 방금 전에 게리 겐슬러의 합리적 타당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코인베이스 CEO도 약간 합리적 타당성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XRP를 재상장해야 될 것 같다. 그 전에 사전 밑밥을 또 한 번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승소 시그널이 살짝만 내비치더라도 가장 먼저 XRP를 재상장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거래소 코인베이스, 미래의 유일한 은행. 얼마 전에 아미커스 브리프라는 서류를 제출을 했었죠.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리플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리플은 암호화폐이다라는 데이터를 법원에 제출을 했고, 법원 판사는 그 서류를 인정해줬고, 오늘 또 그 서류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지원 사격, 이 정도 되겠죠. 오늘 일찍 코인베이스는 토레스 판사에게 XRP에 대한 SEC 사건에서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을 했다. 우리의 요점은 매우 간단하다. 이것은 매우 공정한 통지가 법에 따른 적법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이다. 아미커스 브리핑은 사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조직이나 개인이 법원 사건과 관련된 조언이나 정보를 포함하는 법적 문서이다. 자, 이제 코인베이스까지 대놓고 리플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인베이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로 판결이 나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리플이 증권이라는 판결이 나게 되면 어마무지한 알트코인들이 SEC에 불려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또 코인베이스에 있는 많은 코인들이 상장 폐지를 당할 거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란해지겠죠. 어쨌든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최근 굉장히 많은 입을 털고 있습니다. 뭔가 임박해졌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코인베이스의 CEO는 뭔가 느낌이 온 걸까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떡상할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아마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크게 있는 XRP 리플, 결국 XRP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움직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소송이고, 또 어쩌면 지금 디지털 문명 사회에서
가장 큰 혁명, 혁신, 진화, 발전은 결국 화폐의 도구가 바뀌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조심스럽고 가장 말도 많고 탈이 많이 생길 그런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리 겐슬러도 마찬가지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마찬가지고 뭔가 감지한 것 같아요. 이제 곧 암호화폐 시장이 도래한다. 주식과 부동산에 있던 돈들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 시대를 살짝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코인베이스에서 XRP를 옹호한다는 건 결국 XRP가 승소하게 될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조금씩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